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게 뭐 사실은 굉장히 12월 하면은 막 시끌시끌하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송년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에 그냥 자꾸 만나지도 마라, 뭐 뭉치지도 마라, 뭐 하지도 마라, 뭐 이런 때라서 참 보내는 한 해가 좀 아쉬울 것 같아. 2020년은 뭔 죄야. 막 다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반기지를 않으니까 좀 그러네요. 올해가 아마 60 몇 년? 67년? 1953년 이후로 뭐 거의 처음으로 이제 그 타종 행사 자체를 그냥 온라인으로만 하고 사람들 못 모이게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연예대상 보다가 그거 할 때는 탁 9번 틀어갖고 이렇게 봤는데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21년은 또 오니까 자, 근데 갑자기 얘가 이제 있네요. 뭐 이거 흔하게 보는 이제 시계인데 지금 한 7시를 좀 지나고 있습니다. 시계를 앞에 갖다 놓은 거 보니까 뭐 시간 얘기를 하겠죠. 네, 그렇죠. 뭐 그 정도는 이제는 다들 아시니까.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자, 시간의 힘.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 아이들이 하는 역할이 큰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왠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대신 생각해 주는 사람이잖아. 자, 우리가 보통 돈 참 무서워 이런 얘기는 서양에도 있을라나요? 마이크나 제임스 알려주세요. 서양에도 돈 무서워 이런 게 있는지. 저는 돈이 무서운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무서워. 좋아하니까 무서운 것 같아. 무서우니까 또 좋아하고. 근데 저는 돈만큼 무서운 게 시간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니까 대충 돈 무서운 거는 그래도 조금 알아요. 근데 시간 무서운 걸 모르더라고. 시간 무서운 걸. 이게 돈은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셀 수도 있고 동그라미가 똥똥똥똥 찍히고 그리고 뭐 돈 띄어먹히고 막 이렇게 머리 싸매고 막 누워있고 뭐 사기 당하고 뭐 해서 검찰에 불려가서 참고 조사하고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돈 앞에는 있는데 시간은 그런 게 없죠. 시간은 뭐 누가 띄어먹혔다고 나를 고소고발을 해. 아니 그건 내가 빌려주는 거구나. 하여튼 내가 누구를 고소고발을 해. 뭐 사기를 당해. 뭐 돈 때문에 되게 친한 사람이었는데 뭐 갚았네 안 갚았네 네가 갚는다 했네 아니면 뭐 네가 뭐 준다 했네 뭐 며칠 이자를 얼마 그래갖고 의상해갖고 뭐 보내 안 보내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그냥 늘 지금 보세요. 7시에서 한 바퀴 돌면 8시 되고 그래서 0시 되고 그러면 또 다음날 되고 이렇게 돌다 12월 31일 되면 또 그냥 또 21년 1월 되고 하니까 늘 흘러가는 놈이 있지 뭐 저게 무서울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가 평가절하를 받고 있더라고. 근데 얘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냐면 뭐 제가 또 이런데 약해요. 누가 뭐 말을 했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회학자 누가 무슨 말을 했더라. 철학자 누가 무슨 말을 했더라. 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이름을 기억을 못해. 그래서 기억을 못하기는 하는데 뭐 그런 명언들 중에도 아마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한테도 돈만큼 소중하게 써야 되는 것이 시간이고 이 시간은 돈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뭐 들어먹는 것 같지는 않던데 군대 갔다 오니까 요즘에는 조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 순간부터는 그냥 시간은 뭐 나한테 고소 고발 당할 것도 없고 뭘 띄어먹히는 것도 없고
오고 뭐 지금 뭐 지나가면 뭐 내일도 시간은 오고. 근데 돈은 잃어도 내가 다시 노력하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벌 수도 없잖아. 생각보다 무서운 거라는 거. 인트로가 좀 길었는데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으면 아유 그까 시간 뭐 흘러가는 건데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내가 그 얘기가 그 얘기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내가 여기 앉아서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시간의 파워에 대한 큰 이슈를 딱 2개만 적어놨어요. 왜? 시간이 아까워서. 너무 길게 쓰면은 이것도 다 노동도 시간이잖아요. 그게 또 이게 경제로 다 돌아가는 거라서. 자, 첫 번째는 그래도 방향이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가는 거. 하나는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가는 거. 왜?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어느 것도 뭐 좋은 게 있으면 또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첫 번째, 시간이 주는 힘은요, 나를 행동하게 합니다. 나를 행동하게. 제가 부모 교육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애가 뭘 안 해. 아내가 뭐예요? 행동하지 않아. 맨날 고민만 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상담에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뭐 막 얘기해야지, 뭐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알면서도 이것을 이미 숙지했는데도 안 하는 놈은 그는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는 케이스고요. 이 힘을 몰라서 안 하는 애는 알려주면 돼요. 자, 항상 우리가 마감이라는 게 있어요. 마감. 뭐 기자들도 마감이 있고 레포터도 마감이 있어요. 시간도 정해진 시간이 있고. 자, 시간 타임. 자, 3분 남았습니다. 마킹하시고 이름 썼는지 확인하시고. 이것도 시간에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항상 중요한 일에는 걸어놔요. 그래야 뭘 할 수 있냐면 행동할 수 있어요. 정리할 수 있고요.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막 결정을 맨날 못해. 이것도 괜찮은 거. 이것도 괜찮은 거. 어떡하지? 그랬을 때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언제 몇 시까지 하지 않으면 이거는 무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99%는 합니다. 1%는 뭐냐? 어느 세상에나 있는 좀 특종 같은 케이스. 그냥 안 해버려. 안 해버리는 놈은 내가 말했잖아.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99%는 어떻게든 해요. 그 선택의 행동이 내가 원래 생각했던 거대로 반영이 되든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거 그게 아니었는데 막판에 내가 그거 하려고 그게 아니었는데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뭘 해요? 사고에서 행동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돈은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 뭐, 너 이거 하면 100만 원 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100만 원의 가치가, 아니면 현재 100만 원이 되게 아쉬운 사람한테는 할 수 있게 하지만, 예를 들면, 나 1000억 있어. 있어봤으면 좋겠다. 1000억 있는 사람한테, 야, 너 이거 100만 원 줄 테니까 너 해. 아우씨, 100만, 나 어디 가서 좀 맥주 한 잔, 양주, 뭐 이게 컵으로 몇 잔만 마시면 100만 원인데, 안 하고 말지. 안 해. 이럴 수 있는 게 돈이에요. 왜냐면 돈은 우리가 흔한 말은 어느 나라나 빈부의 격차 되게 심하다고 말하잖아요. 정말 맨 밑에 하위층과 맨 꼭대기의 상위층이 갖는 돈의 크기는 너무나 갭이 큽니다. 근데 시간은 누구에게나 1시간은 60분. 그쵸? 하루는 24시간, 한 달, 1년, 그리고 뭐 사람의 어떤 그런 평균 수명이라고 봤을 때 보통 80세 전후.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앞에서는 뭐 이거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는 남들은 하루에 24시간인데 나 금수저잖아. 난 하루에 72시간이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 앞에서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비슷비슷한 선택의 그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거기서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을 제약하고 시간의 마지노선 리미티드를 정해놓는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일에는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딱 지나버리면 그냥 얄짤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나 뒤에, 나 이거 밑에, 나 뒷면에, 나 뒤에 5문제 있는지 몰랐고, 나는 20문제인지 알았는데요. 아유,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너 혼자 5문제 1분에 얼마씩 해드릴게요. 이런 적은 없어요. 마지노선 딱 종치면 싹 걸어갑니다. 예. 그리고 뭐, 레포트 같은 것도 사실은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희 아이는 이제 저를 엄청 잘하니까 이제 알겠지만, 저는 언제까지 했을 때 안 하면 그냥 정말 날려버려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고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방법에는 시간의 제약을 주는 것과 동시에 그것들에 대한 규칙을 반드시 이행하셔야 돼요. 근데 규칙은 정해놓고 이건 주로 이제 집에서 엄마들이 하는 뭐 그런 거죠. 규칙은 정해놓고 엄마, 엄마, 1시간만 하면 안 돼? 뭐 이랬을 때, 에휴, 그래, 뭐 죽고 사는 일은 아닌데 네 마음대로 해라. 만약에 이런 게 모든 매사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정말 중요한 일, 애들 뭐 게임하는 시간 이런 걸 쓰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일에는 이 부분을 하면, 제가 여기다 그래서 포지티브를 써놓은 거잖아요. 포지티브한 결과물을 뭐가 됐던 간에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시간의 힘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시간이 되기 전에 너 왜 안 하니? 지금 뭐 2시간 남았다. 뭐 엄마가 보기에 속 터진다고 누가 눈에 보기에 속 터진다고 계속 같은 말을 하면 사고에서 머물러서 행동으로 이어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 소리는 듣기 싫고 죽도 밥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힘입니다. 좀 시간을 믿고 맡겨주시고 후처리만 제대로 똑부러지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거나에 막 제약을 걸어서 엄마가 5분만 하라 그랬지, 엄마가 10분만 하라 그랬지가 너무 많아져도 안 돼요. 요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쯤에 할 얘기입니다. 그게 왜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역작용을 일으키는지. 자, 두 번째는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주범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꺼집어내서 행동할 수 있는, 액션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하게 만드는 능력도 시간이 갖고 있지만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이건 뭐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많잖아요. 저도 뭐 라인 댄스 연습할 때 집에서 혼자 할 때는요 기가 막히게 잘 돼요. 대박, 막 3번 했는데 한 번도 안 틀려. 나 천재 아니야. 막 표정도 막 지어가면서 엉덩이 흔들어가면서 딱 너무 잘 돼요. 근데 어떤 시간, 틀리면 안 되는 3분, 뭐 예를 들면 30초 안에 시간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몸에 긴장이라는 게 생기고 경직이라는 게 생기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패닉이 오면서 너무 시간에 제약 없이 혼자서 뭐 1시간을 해도 그만, 했다가 틀려도 그만, 뭐 이럴 때는 괜찮은데 저희도 이제 이게 업무잖아요. 일이잖아요. 내 촬영 시간을 뭐 2시간, 3시간, 4시간 나 하고 싶은 대로 기주쌤 붙들고 할 수는 없잖아. 각자의 일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그쵸? 몇 번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다음을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우린 일정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몇 번 안에, 그러면 보통 보면은 촬영 시간이 나와요. 그 시간 안에 이게 완수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딱 강박증이 탁 생기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정상적인 능력, 나의 정상적인 필들이
비정상으로 바뀌어요. 이게 보통 대부분 시험이나 면접, 뭐 오디션, 뭐 이런 일을 겪는 상황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도 있어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운전 평소에 됐다 잘해. 막 진짜 뭐 진짜 뭐 샥샥 막 되게 잘해. 근데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왔을 때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이것들을 적절하게 잘 대처하려는 그것들이 평소에 운전 잘하는 거랑 상관없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게 다 막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맨날 밟던 브레이크도 이게 브레이크가 맞는지 막 혼돈이 생기면서 그게 뭐예요? 짧은 시간 안에요. 시간을 많이 줬으면 이렇게 진행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합리적이겠다를 아는데 시간을 팍 줘버리니까 이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능력은 사실은 실력도 있지만 시간을 얼마나 문제와 잘 매칭을 시켜서 그것들을 완수해내느냐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딱 모의고사가 아닌 일반 시험 그냥 나 시험 몇 문제 풀었어 이런 거 할 때 이것도 다 노하우인데 사실 거의 대부분 이제 시험 막 봤잖아요. 그거 들고 이제 집에 와서 풀어보잖아요. 거의 대부분 내가 공부를 좀 한 상황이면 거의 대부분 다 맞춥니다. 근데 왜 거기서는 막 갑자기 2 더하기 3을 6으로 써기도 하고 그게 왜 그래요? 시간 안에 한 문제당 얼마를 풀어야 돼야 된다는 어떤 그 시간의 조임이 오기 때문인 거예요. 시간의 조임이 오면 사고를 행동으로도 옮기게 하지만 시간의 조임이 오면 나의 정상적인 모든 기능들이 갑자기 비정상의 상태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좋은 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훈련! 그 훈련 안에는 모두 있어요. 이 시계 갖다 놓고 자 무조건 한 문제 뭐 1분에 한 문제는 풀자. 이런 것과 동시에 내 실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집에서는 뭐 엄청 잘 풀었어. 막 1시간에 막 100문제도 풀어. 막 기가 막히게 풀어. 왜? 시간 제약이 없으니까 그냥 내 의지대로 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역량이 정상 상태인 거예요. 근데 딱 시간의 압박을 줘버리면서 예를 들면 내가 1, 2, 3번은 되게 쉬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갑자기 3번에서 막히면 그래서 보통은 컨설팅 할 때 막힌 문제는 일단 패스.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을 풀어라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를 끝까지 다 풀면 3번만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 그 3번을 패싱하고 4번을 넘어가야 된다는 그 생각조차도 못하고 내가 이거 되게 아는 문제인데? 이거 나 원래 이 정도 상황이면 무조건 푸는데 왜 안 풀려? 하면서 거기에 집착을 하면서 나중에 뒤에 5문제, 6문제, 7문제는 아예 손도 못 대고 망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나의 능력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들이 함께 훈련되지 않으면 내 실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15분 안에 발표를 하라고 했을 때 저는 15분에 맞게 집에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으로 연습을 해요. 그래서 핸드폰 이렇게 딱 여기서 시계 딱 1700 7시 00분 그래서 막 연습을 해요. 그 다음에 딱 눌렀을 때 18분이 지났어. 그러면 여기서 요거하고 요건 좀 빼자. 이렇게 해서 들고 가서 저는 15분 안에 거의 대부분 끝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내용은 잔뜩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해오셨는데 뭘 안 하시는 거예요? 15분 안에 발표하는 연습을 안 하고 오신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막 가니까 쫓기잖아요. 15분 안에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혼자 막 붙들고 30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뒤가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뒤에 가서는 막 잘하던 분이 막 버벅대는 일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시간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오늘 지나면 내일이 있고 내일 지나면 모레가 있고 20년이 지나면 21년이 오니까 그냥 애가 만만해 보이고 얘는 항상 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내용을 챙기고 뭐 암기하고 이런 건 잔뜩 해놓고는 시간 안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너무 시간을
경시하는 그런 사실 삶을 많이 살아왔어요. 근데 시간은 뭐 골든타임 뭐 이런 얘기는 뭐 나 아니래도 많이 하니까. 근데 시간은 이만큼 정말로 무서운 놈이라는 거, 세상에는 안 보이는 게 더 무서울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2021년에 뭔가를 도전하시는 분들은 나의 실력을 쌓고 무언가를 막 준비할 때 반드시 요 놈을 항상 옆에 놓고 요 놈과 함께 동시에 만들어내는, 그래야 온전히 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시간은 잡고 싶어도 잡혀지지도 않고, 나는 안 만나고 싶은데 자꾸 마주쳐지는 그런 때도 있고, 만나고 싶은데 언젠지 기약이 없어서 답답할 때도 있고, 그래서 빨리 놓치기 전에 잡아야 되는 일도 있고, 내가 발을 동동 굴러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때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놈이에요. 어려운 놈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살았어. 근데 20년은 이미 흘러가고 이제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선곡을 하려고 해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의 선곡은 참 가사가 좋을 것 같아. 아우, 나는 우리 마이크 씨하고 제임스, 그리고 제가 이름을 거명을 못해 아직은. 예, 몇 분이 계시겠죠. 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한테 이 가사를 정말 영어로 잘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좋은 가사인데, 가사마다 다 표현하려니까 어우, 너무 또 힘이 드네요. 예, 조항조 씨의 때. 여기 몸에 이렇게 밀면 나오는 그 때 말고, 먼지 때 말고, 요 때라는 곡을 선곡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요즘 시기가 요 때를 놓치면 어마어마한 재앙을 만날 수도 있고, 요 때만 잘 잡으면 또 새로운 희망이 보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하고 엄중한 때를 맞아요. 이 때라는 곡에 맞춰서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우, 정말 새해에는 이 세 글자는 진짜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 새해에는 그렇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